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3쪽이 되겠죠. 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인데, 이 수익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또 수익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를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자, 우선 수익 또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수익 소득 탄력성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자,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가죠?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익량은 분자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얘기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수익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정상제, 정상적인 상품,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하죠. 자, 수익소득인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익량이 줄어드는 상품,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는 0보다 작죠. 자, 0보다 작을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익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듭니다.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열등제라는 의미겠죠. 자,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 변화, 분자가 없다, 제로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을 중간제, 소금이나 간장 등의 중간제를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죠. 자, 이 수요에 있어서의 이 교차 탄력성을 보면은, 교차는 이 상품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상품, 우리가 Y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오는 게 바로 교차입니다. 상품이 두 개 나와야 된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 분모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죠. 그래서 Y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X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러면 홍차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이때 커피, 홍차는 서로 대체 관계는 상품. 작년에 또 요걸 출제했죠. 대체제 묻는 문제를.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죠. 0보다 작을 때 이때 커피와 프림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이죠.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여도 자동차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그럼 자동차와 커피는 서로 우린 독립적,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수익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이 있고, 수익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와 보완제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이 교차 탄력성을 묻는 거죠. 자, 오피스텔 임대료. 자, 교차 탄력성인데,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소형 아파트를 묻죠.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5%, 우리가 10% 상승을 하죠.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고, 자, 얼마? 10분의 5, 2분의 1이죠. 플러스 0.5는 0보다 크니까 대체제 관계 있죠. 자, 플러스 0.5 대체제 관계에 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예제 문제. 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 A 부동산 우리가 수요량이죠. 자, 이 값이 0.9가 된다. 0.9. 자, 수요의 이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에 대해서 A 부동산 우리가 수요량이죠. 수요량은 0.5가 된다는 내용이죠.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은 4% 또 이렇게 증가할 경우에 A 부동산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죠. 자, A 부동산 수요량은 얼마? 2%에 0.9 곱해주니까 1.8% 뭐한다? 감소를 했고, 자, 0보다 크면은 정상제죠. 정상제입니다.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A 부동산 수요량. 자, A 부동산 수요량은 얼마죠? 4%에 0.5 곱해주면 2% 뭐한다? 증가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 부동산 수요량은 1.8% 줄어들고 2% 증가니까 0.2% 뭐한다? 증가한다. 0.2% 증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페이지에 탄력성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인데, 자, 46페이지에 또 표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자주 출제하는 부분으로서 이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물어요. 자,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입니다. 자, 이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변하느냐 얘기죠. 자, 이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이 커요. 근데 탄력적은 어떻게 돼?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고 가격은 약간 상승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한 겁니다.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거래량에 있어서의 변화폭은 자,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 이 지문을 우선 시험 지문에 우리 단골로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가 제일 많이 출제하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이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죠. 자,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우리는 가격 하락폭이 크고 거래량 증가는 이렇게 작아요. 자, 이때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 증가폭은 크고 가격은 약간 하락을 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큽니다. 뭐보다 탄력적보다 크고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는 걸 요걸 확인해 두시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8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당연히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죠. 1번 맞고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평선이 되겠죠.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입니다. 자, 이때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해당 주택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나타난다.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3번은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맞는 질문.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약간 상승하죠.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몇 번? 4번 정답이죠. 여기서 또 정답 지문 물었다는 얘기죠. 4번 정답.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는 이렇게 기울기 급하죠.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해서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죠.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한 탄력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4번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49페이지 경기 변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제 활동의 상태가 상승, 하강이 반복되는 그러한 작업을 말하고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이 공급 측면에서의 건축량,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량, 동행 지표인 건축 착공량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자, 수요 측면의 지표인 거래량이죠. 부동산 등기소의 등기 실적이나 취득세 납부 실적 등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 공급 측면의 건축량, 수요 측면의 거래량, 그리고 보조 자료인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보면서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면은 이 순환적 변동 위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 계절적 변동, 장기적인 추세적 변동, 그리고 무자기적 불규칙 변동이 있습니다. 이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죠. 봄, 가을철에 이사철이죠. 이사가 많다는 것 매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무자기적 변동, 불규칙 변동이죠. 이 정쟁, 혁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무자기적 변동을 가져오는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특징을 우리가 나온다. 50페이지 보시면요. 이 변동의 주기가 있죠.
자, 이 변동의 이 주기와 변동의 진폭이 또 시험 지문에 정답 지문으로 우리가 20회 시험, 26회 시험, 자, 20회 시험, 26회 시험, 29회 시험, 31회 시험에 이 정답 지문으로 요 두 개를 계속 출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변동의 주기를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는 약 17년에서 18년이고 일반 경기는 약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고 변동의 진폭도 우리가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길이를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호경기의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거래가 극히 저조하죠.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또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경기에 붐이 발생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하거나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뒤주는 시간차를 타성 기간인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는 중요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할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회복 국면은 느리게 진행되고 또 후퇴 국면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선을 기준이죠. 이건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 이건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 국면이 되겠죠. 이렇게 점선을 통해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순환적 변동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순환적 변동에 있어서 회복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통과해서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공실률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저점에 있으면은 하한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복과 상향인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되고 공실률은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이 상향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래는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후퇴 시장으로 접어들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나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이 되죠. 25회 시험 정답 물었죠? 자, 하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래가 극히 저조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되죠. 자,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죠.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네 가지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순환 국면 이외에 우리는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인 안정시장의 국면이 있죠.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거래의 기준이 된다. 신뢰할 만한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안정시장의 국면에서는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즉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든지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경기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51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형상을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고,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반복 순환된 데가 틀렸죠. 자, 여러분이 거기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도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커요. 또 불규칙적이고 불안정적입니다. 2번 정답.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저점은 깊고 정점은 더 높죠. 높은 경향이 있고,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맞죠? 회복 시장에서 직전 국면 이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이죠. 이 저점은 하한 가격입니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경기 변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이 측정, 지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등이 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잖아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순환 국면,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순환 국면, 우리가 4개의 순환 국면 외에 또 안정시장이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묶어서 우선 출제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죠. 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우선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 되겠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얘기고, 또 가끔 여러분 29회 시험 우리가 31회, 32회죠. 25회, 27회, 29회, 30회, 31회 출제되는데 이번은 2년 연속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 2개를 한번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죠. 그래서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특히 이 시장에서는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 생산기간이 우리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상태, 즉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상태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입니다. 이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보면은 2022년도의 수요량은 2022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2년도의 공급량은 2021년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바로 우리 생산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공급에 시차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52페이지에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계속 거미지름 출제할 때마다 출제되는 게 바로 수렴형이죠. 안정적인 균형이죠. 수렴형은 안정적인 우리가 균형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걸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수요 곡선은 완만한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인 형상인데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으로 접근해 가는 게 수렴형이죠. 자, 그래서 이 수렴형의 조건은 이 수요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고, 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의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을 또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뀌죠. 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다. 그래서 부동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여러분 수렴형은 계속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우리 거미집으로 나오면 꼭 나오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그래서 수탄수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 수렴형에 대해서 발산형은 우리가 불안정적인 균형이죠. 자, 불안정적인 균형을 나타내는 우리가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죠. 예, 수렴형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발산형이죠.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다. 자,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 발산형이다. 수탄수, 공탄발로 암기해 두시면 되고 요 수식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순환형 형태는 니꼬르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런 형태, 요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같다. 이 니꼬르가 되면은 순환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 우리가 잘 정리를 좀 우리가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자, 거미지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다. 크면 무슨 형태? 수렴형 형태죠. 그래서 수렴형 형태가 되겠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다. 이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뭐다? 발산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울기 탄력성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예제 우리가 2번 문제를 하나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동산 시장이 주어졌죠. A 부동산 시장에서 이 P는 500-QD가 주어졌죠. 양변을 우리가 2로 나눠주면 250-2분의 1 QD로 주어졌고, 자, 3P는 300 플러스 4QS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100 플러스 3분의 Q4인데, 자, P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Y축이죠. P가 Y축, Q가 X축이에요. 그래서 이 P는 Y축, Q는 X축이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다. 기울기.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이 X축 앞에 있는 거,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Y 이꼬르 A 플러스 B, X가 주어졌을 때 요 앞에 있는 X축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우리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니까 무슨 형태? 수렴형. 요 내용이죠. 수렴형 형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비부동산 시장을 보면 P 리꼬르는 400-2QD가 주어졌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P는 100 플러스 4QX가 주어졌죠. 그럼 2로 나눠주면은 50 플러스 2QX가 돼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다. 서로 이렇게 같다는 것은 순환형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또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Y축, 여기 P는 Y축이죠. 이 P는 우리가 Y축, Q는 X축이다. 그래서 요 X축 앞에 있는 요 값이 기울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미집이론 여러분 30회, 30 우리가 1회, 32회 2년 연속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좀 해 두시고 25회, 27회, 29회, 31회, 32회 시험 출제인데 한 9번 정도는 출제했습니다. 자, 56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의 시장과 다른 우리는 독특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최근 시험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 작년 시험에 효율적 시장 출제했었죠. 이 효율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묶어서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 두시면서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해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그래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우리는 세분화,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는 시장이 납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이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고, 또 이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죠. 자,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죠.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동성, 우리가 부증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죠. 수요 공급 조절에 곤란성을 가져오죠. 즉, 이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57페이지에 위에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 개별성의 특성이죠.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대체의 가능성이 낮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자, 표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우리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됐기, 유통기구가 어떻게 돼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조직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또 가져오죠.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 비공개성을 우리 가져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은밀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보 가치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더욱 복잡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가격이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죠. 즉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단기 거래에 있어서의 곤란성을 가져오죠.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의 조달 가능성, 이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은 우리 금리의 영향을 받죠. 이 금리는 정부의 화폐, 금융정책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변화를 함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가능성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그 8번에 맨 밑에 공매는 단기 거래입니다. 숏셀링, 단기 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 말이고, 또 부동산은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있어서의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죠.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7페이지에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뵐 효율적 시장, 요 두 개를 묶어서 최근에 시험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31회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했고 32회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출제했죠. 그래서 여러분 33회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거 분류와 여가 과정 61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